쿠팡이 올해 창사 10주년을 맞습니다. 한국 유통은 쿠팡 이전과 쿠팡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쿠팡 매출은 2016년 1조 9,159억 원, 2018년 4조 4,227억 원, 2019년 7조 1,530억 원으로 매년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매출 규모를 키웠지만 영업 적자도 상당합니다. 쿠팡은 2016년 5,652억 원, 2018년 1조 970억 원, 2019년 7,205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기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체된 생태계에서 매기 같은 강력한 포식자가 나타나면 개체들이 생존을 위해 활력을 띠게 된다는 현상을 뜻합니다. 쿠팡은 한국 유통산업의 매기입니다. 쿠팡이 없었다면 한국의 유통물류 산업은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로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쿠팡 측은 자사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고객이 주문하기 전 주문량을 예측해 상품을 입고하고 입고된 상품의 진열 위치와 상품을 반출할 이동 동선을 짜고 배송 상품이 적재될 차량의 공간 위치까지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쿠팡맨들이 운전하기 좋은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기 때문에 연간 수억 개 이상의 주문과 이길, 새벽,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쿠팡은 물류 혁신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충성 고객을 확보,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점차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판매자 입장에선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더 많이 입점하게 되고 이들 상품을 풀필먼트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또다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쿠팡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킬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쿠팡은 이미 가전제품 전문 설치, 쿠팡 온리 상품, 마트 장보기, 공간별 집 꾸미기, 싱글라이프, 결혼준비, 실버스토어 등 14개 전문 플랫폼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최근 통합 플랫폼 롯데온을 내놨는데 앱 내에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롭스, 롯데프레시, 롯데면세점, 롯데홈쇼핑, 롯데하이마트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철저하게 롯데 측 입장만 고려돼 개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통합 검색을 통해 내가 원하는 상품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검색하길 바라지 않을까요? 어느 소비자가 롯데 계열사별 페이지를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길 원할까요? 계열사별 비슷한 카테고리, 중복되는 상품도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 앱이 이용자 친화적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쿠팡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를 위한 UI 구성과 편의성, 빠른 물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쿠팡이 수년째 적자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쿠팡의 2018년 대비 2019년 매출과 자산은 각각 64%, 73% 증가했지만 부채 비율은 무려 9,731% 늘었습니다. 쿠팡의 기업 안정성은 미흡 단계로 이는 상거래를 위한 신용 능력이 보통이며 경제 여건 및 환경 악화에 따라 거래 안정성 저하 기능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2018년에 비해 2019년 영업 적자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연결 기준 누적 적자 규모는 3조 7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 또는 나스닥 상장을 통한 자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쿠팡은 사업 초기 배송기사들이 고객들에게 손편지를 직접 작성해 전달하는 등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쿠팡에서 손편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긴 힘듭니다. 배송 물량 증가로 배달만 하기에도 업무량이 벅차기 때문입니다. 쿠팡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사업 초기에는 배송 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손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지금은 배송 물량 증가로 손편지를 쓰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과거 기자간담회를 통해 쿠팡 로켓 배송은 택배가 아니라 서비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중소 택배 기업을 인수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실제로 택배 기업 인수를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문량 증가로 쿠팡맨의 배송량이 늘면서 로켓 배송 또한 서비스라는 생각보다는 일반적인 택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택배업계 관계자는 요즘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일자리가 없냐고 물어보는 쿠팡맨이 상당히 많아졌다며 업무 강도는 비슷한데 수익 부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쿠팡 배송기사는 쿠팡과 계약을 맺는 계약직 또는 정규직 형태의 노동자인 반면
CJ 대한통운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CJ 대한통운 택배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쿠팡의 입사율과 퇴사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 정보를 볼 수 있는 크레딧잡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입사자는 1,786명, 퇴사자는 576명입니다. 입사율은 85%, 퇴사율은 51%입니다. 쿠팡 노조에 따르면 1년 미만 쿠팡맨 퇴사율은 96%이며 평균 퇴사율은 75%에 달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현직 쿠팡맨이 올린 글을 보면 쿠팡맨의 업무 환경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시 불이익이 두려워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침 7시까지 배송을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이 상당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일반인이 일반인에게 배송하는 C2C 배송, 쿠팡플렉스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대에 일을 한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본사는 노동자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고 배송 중 발생하는 많은 책임과 위험 부담을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몇만 원 벌어보겠다고 나섰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출을 할 잠재 위험이 충분해 보입니다. 분명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쿠팡은 정말 좋은 서비스입니다. 소비자 친화적이며 소비자 관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지금 쿠팡을 통해 누리는 그 편익과 혜택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제공된다고 느낀다면 과연 쿠팡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하려 할까요? 쿠팡을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 보호와 고용 안정에 나섰다는 점이었는데요. 지금 쿠팡이 가는 방향은 애초에 그들이 추구했던 방향과 사뭇 달라 보입니다.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쿠팡 내부에서 쿠팡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역시 쿠팡의 큰 고객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